앞 동영상을 찍고 또 유닛 3 동영상을 찍고 났는데 보니까 유닛 1과 2 부분을 같이 찍었었는데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유닛 2 부분이 잘려버려서 그 부분을 다시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는 거라 약간 매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데이터 분석하기인데 뭐 앞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내려받고 CSV 파일을 내려받아서 그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다음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걸 따로 저장해 놓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는지 기본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유닛 3에 가면 그 기본 공공 데이터부터 뭐 최고 가장 날씨가 높았던 때가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간단하게 CSV 파일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것을 이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앞 그 강의 동영상에서 보면은 이 CSV 파일을 우리가 다른 걸 책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걸 지금 다운받았었는데 세 번째 동영상에서 유닛 3 동영상에 그걸 다시 제가 고쳐놨는데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다시 그 중간 부분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반복적이긴 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는 뭐 data.kma.go.kr인데 기후분석 통계에서 우리가 조건별 통계를 했었는데 실제 책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온분석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1로 돼 있고 기간만 2026 5월 8일인데 이건 가장 최초로 해놓고 반드시 이렇게 1을 찍어야 이 기간이 변경됩니다. 1904년으로 이렇게 해서 CSV를 다운받아 놓고 자, 여기 보면 이거죠. 다운받은 게 위에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책에 있는 데이터가 이거에서 실제는 1907년 10월 1일부터 데이터가 있는 거고 데이터는 지점과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쉘을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첫 번째 라인 이 부분 이제 헤더 여기 아래에 있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 부분이 가장 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 파일을 저는 이제 이미 있는데 파일에가 그 부분 설명 안 했군요. 여러분들 일단 이제 이걸 저장하기 전에 먼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소스 코드라고 하는 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방금 다운받았던 파일 이름을 서울.csv로 이제 바꾸고 기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주피터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기 이 디렉토리에서 이제 작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바탕화면 상관없고 저처럼 바탕화면 만들어 놓어도 됐고 어떤 폴더에든지 아무튼 어떤 이름으로도 상관없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방금 seoul.csv 이건 이제 아까 다운받은 걸 요거 있죠. 권능을 이름을 서블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옮겨주면 됩니다. 일단 이미 옮겨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옮기라.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폴더에서 프로그램들을 해볼 테니까 다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서울이라고 하느니 서울.csv를 옮겨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코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건데, 제가 아나콘다를 제대로 설치했으면, 이렇게 아나콘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 있죠. 여러분들 뭐, 예전에, 저 파이썬을 공부를 했었으니까, 뭐, 이거 알 테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실행시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서버가 지금 이제 구동이 되는 건데, 서버가 구동이 되면 브라우저가 이제 크롬을 우리가 기본 브라우저를 해놓으면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해놓으세요. 그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하는 것을 잘 모르면 인터넷에 이제 뒤져보면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문서들 또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이제 실행되고 있고 거기에 연결되는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이게 이제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로컬호스트에 8888번 포트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건 이걸 닫으면 안 돼요. 이건 그대로 살려놓고 내리기만 할게요. 죽이면 안 되고 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코드를 쓰고 실행을 시키면 요 서버에서 실제로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브라우저에 이제 그 결과가 프린트 되는 거라고 디스플레이 되는 거니까 이걸 해놓고 이걸 닫아버리면 안 되고 밑에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제 요 화면이 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게 데스크탑에 있었어요. 데스크탑에 한 번씩만 클릭하면 돼요. 데스크탑에 빅데이터에 소스 코드 이렇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미리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거여서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디렉토리 구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데스크탑에 바탕화면에 빅데이터인데 소스 코드 저는 여기가 이제 워킹 디렉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 모르죠. U에 파이썬 3 이걸 클릭하게 되면 iPy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때 확장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파이썬 3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파일을 현재는 이제 untitled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얘를 이제 리네임 합시다. 리네임 이름을 이제 변경시켜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닛 2인가 여기서는 잠깐만요. 파일 이름이 유닛 02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만 이제 이름을 주게 되면 닉네임 만들어 놓은 게 있네 보네. 그럼 뭐 02로 합시다. 여러분 01로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새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보면 그 디렉토리 밑에
유닛 0이 언더바 0이 i 파이 mb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이거 셀이라고 하죠. 셀에다가 코드를 입력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서울.csv 파일을 읽어드려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출력하는 그걸 해보자라고 하는데, 먼저 임포트에서 csv 봅시다. 엔터 키를 치면 한 칸 내려가죠. 이 CSV 임포트는 꼭 C어나 뭐 자바처럼 뭐 include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SV라고 하는 모듈을 include에서 CSV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나 또 클래스들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CSV에 있는 뭐 리더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제 CSV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CSV 파일은 좀 앞에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그래서 파일이 콤마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화면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엑셀로도 열어주고 엑셀을 통해서 열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그 일반 메모장으로도 열어볼 수 있어요. 메모장을 열어보면은 이 이제 데이터들이 컴마로 분리되어 있다고. 컴마 앞에 날짜 하고 컴마죠. 108, 13.5, 7.9, 2.7 이렇게 실장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컴마로 분리되어 있어서 컴마 CSV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합니다. 앞에 처음 녹음할 때 이런 설명을 다 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8분밖에 녹음이 안 돼 있고 다 뒷부분이 날라가 버려서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했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텍스트 파일인 거죠. 텍스트 파일, CSV가 별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것들이 뭐 캐글이랄지 이런 데 데이터를 제공할 때 이런 CSV 파일 형태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도 해보도록 하자. 실제로 이제 지금 뭐 기상청에서도 CSV 파일 형태로 이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어드려 가지고 프린트 해보자, 내용을 한번. 그래서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오픈이라고 하니 고명으로 사용했던 파일 여는 거 있잖아요. 파일 입출력에서 썼던 그걸 일단 사용합니다. 설정 뭐 CSV 파일이죠. 그 다음에 리드 생각나죠? R로 하면 읽기 전용이고 W로 하면 쓰기 전용이고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인코딩이에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줘야 되는데, 최근 CP949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CSV 파일에 한글이 있어요. 한글이 한글 있잖아요. 아까 뭐 위치였나,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유니코드로 이제 다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그 유니코드로 된 게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뭐 ASCII 코드, 뭐 FCD 코드, 여러 가지 코드가 있듯이 유니코드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인코딩 된 것은 CP949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현재 서울.csv에는 요 CS949로 인코딩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주피터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스파이더나
이런 데서는 기본으로 디폴트 인코딩이 뭘로 되어 있냐면 UTF-8이에요. UTF-8. 그래서 인코딩은 실제로 CP94로 되어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에서 읽어드리면 그 인코딩 방식을 설정을 이걸로 해놓지 않으면 UTF-8 인코딩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이제 문자들이 막 예를 들면 엉뚱한 문자들이 써져. 예를 들면 가라고 하는 것을 가라고 하는 한글 문자를 CP949로 해놓으면 이걸 EUC KR이라고 해요. 이걸 인코딩 한다 그러면 0x 반드시 이건 아니지만 유니코드 외우고 있을 수는 없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0x1101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가를 EUCKR 또는 CP949로 인코딩하면 이런 이제 숫자 값이 되는데 똑같은 가를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0x 0010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csv 파일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CP949로 인코딩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써주면 인코딩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디폴트로 요거 UTF-8이라고 이 형태로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읽어드려서 0010인 값이야만 가가 되죠. 1101은 전혀 엉뚱한 값이 될 거라고. 무슨 문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인코딩 방식을 원래 서울.csv에서 사용했던 인코딩 방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현재 주피터 노트북이나 스파이더 에디터에서 읽어드릴 때 그걸 요 숫자 책의 테이블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글을.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인코딩 됐던 그 스타일의 그 코드 표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CP949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V의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파일 핸들을 이용해서 딜리미터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 파일을 대상으로 CSV 리더라고 하는 건 파일을 핸들이고 이 CSV 파일에 대한 일종의 스트림을 이제 생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CSV 리더라고 하면은 CSV라고 하는 파일 포맷을 읽어서 뭔가 조작하는데 훨씬 용이한 그런 다양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CSV라고 하는 모듈이 좀 이게 이 파일에 특화되어 있는 이 오픈이라고 하는 범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걸 연 다음에 그 파일을 대상으로 CSV 리더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 파일을 CSV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성격들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딜리미터 이런 것들을 옵션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딜리미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딜리미터가 이제 분리자 뭐 이런 식인데 뭘로 분리했냐 이거죠.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좀 메모장으로 봤잖아요. 데이터들이 컴마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라고 하니 의미가 그건데 간혹은 그렇지 않고 데이터를 컴마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문자로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자 형태로 스페이스로 그냥 띄워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컴마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그 데이터를 분리해주는 기호가 뭔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CSV는 이제 컴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꼭 CSV 파일이라고 확장명을 하더라도 컴마라고 꼭 안 하더라도 다른 이런 걸로 해놓을 수 있고 뭐 플러스 기호로 해놓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아무 기호라도 그거를 딜리미터를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딜리미터를 그 문자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컴마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걸 안 해줘도 돼. 왜냐하면 디폴트로 이제 CSV라고 하는 게 컴마이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책에 되어 있죠. 그래서 딜리미터는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래서 프린트 뭐 데이터 이렇게 보면 그리고 파일 열었으면 클로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해 보면 이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이제 그 CSV 리더라고 하는 객체다. 객체.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읽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한번 잠깐만요. 출력할 때 하나씩 어떻게 이거 CSV 리더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하나씩 그 파일에 있는 거 한 줄씩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 조작을 해보는지 보죠. 그대로 쓰기 귀찮으니까 카피를 한번 하고 이번에는 물론 여기 서울.csv 디렉토리가 현재 요 주피터 노트북 이 파일하고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어야 돼요. 동일한 디렉토리에 이거는 요거 있죠. 지금 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유닛 0이 언더바 0이 그거하고 서울.csv 동일한 디렉토리 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서울.csv가 있는 그 패스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포나 화해문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 내용을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포하고 로우 이렇게 데이터 이거 생각이 나십니까? 이게 데이터라고 하느니 여기 이터러블 한 객체가 되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면 이 데이터로부터 이 CSV 리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 데이터 이 CSV 리더의 이제 하나의 객체인데 오브젝트 객체죠. 이렇게 폼을 이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즉 이 서울.csv에 있는 한 라인씩을 이 데이터에서 읽어가지고 이 로우라고 하는 애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한 라인을, 한 줄을. 로우를 이제 출력해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프린트 로우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요 CSV 파일에 있는 한 줄을 리스트에다가 그 컴마로 분리되어 있는 각 데이터들을 문자열로 취급해가지고 프린트 해줍니다. 해볼까요? 쓰고 run 하면 되고 아니면 Shift Enter 키를 눌러도 돼요. Shift Enter를 치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파일 내에 있는 것들이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한 줄이 리스트로 담겨지는 거예요. 가장 위에 이렇게 헤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컴마로 분리되어 있는 애들을 각각 이렇게 날짜, 지점, 평균, 기온 다 문자열로 지금 따옴표로 묶여져 있잖아요. 돼 있어요. 그 다음 줄도 이렇게 돼 있죠. 리스트죠, 이게. 가로로 이렇게 대가로로 돼 있는 게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엘리먼트죠. 엘리먼트를 구분한 건 컴마인데, 이 컴마는 아까 CSV 파일에 있는 그 컴마가 아니에요. 리스트 엘리먼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컴마예요. 그래서 어떤 CSV에서 딜리미터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각각 가져와서 보면, 그래서 또 중요한 점은 다 이게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문자열. 108도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숫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걸 또 여기 있는 것들 다 그냥 문자로 취급해버린다. 설정부 다 그래서 웹다운표가 써져 있잖아요. 여기 다 문자열로 되어 있다. 혹시 파이썬 저번 학기 했던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때 점프트 파이썬 책들을 좀 참고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선정한 교재 제일 끝에 부분에 보면 아마 부록으로 있나? 좀 확인을 못 해봤네. 어쨌든,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법들이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 책을, 예전에 점프트 파이썬 책이나 또 인터넷에 뒤져서 좀 문법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데이터라고 하는 CSV 리드를 하게 되면 각 데이터들이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냥 F 오픈해가지고 리드 이런 게 있잖아요. 생각나고 리드라인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것들 다 그냥 이렇게 컴마로 분리해서 엘리먼트로 취급하지 않고 데이터를
컴마에 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싹 문자열로 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걸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불편함을 겪죠. 근데 그 문자열을 뭐 분리해 주니 문자 스플릿 뭐 이런 것들도 별도로 또 문자열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이제 손질해야 되는데 CSV 리더를 하게 되면 그 파일에 있는 각자의 컴마로 분리되어 있는 애들이 다 개별적인 데이터로 이제 취급되도록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보면 이게 제대로 됐나? 봅시다. 이게 제대로 돼버렸네. 왜 그러지? 데이터가, 현재는, 네, 그렇죠. 현재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죠. 2020년 6월 6일까지.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보면은 중간에 데이터들이 빠진 것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1950년에, 50년대, 50년에, 내려가면, 이건 데이터가 없죠. 평균, 최저, 최고인데,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1950년에 6.25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날씨를, 기상정보를 추출하지 못한 거예요. 3년간 또 전쟁이,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처리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CSV 리더라고 하는 CSV 모듈에 있는 이걸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데이터들을 활용하기가 편하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긁어다가 또 여기다 놓고 일단 고정. 근데 이제 보면 데이터를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뭐냐 그러면 그 헤더 부분하고 실제 데이터하고는 이제 의미가 다르잖아요. 얘는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트리뷰트들을 해놓은 거고 실제 데이터는 두 번째 라인부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구별해 가지고 놓도록 하자. 그래서 책에서 이제 그걸 헤더 부분만 따로 코멘트 처리하고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헤더 이렇게 해서 next 데이터 이렇게 해놨죠. nex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next라고 함수가 있는데 셀을 더 추가해 갖고 볼까요? insert cell 진도에서 보면 next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물음표를 하게 되면 요런이 설명이 약간 나와요. 이터레이터에 해당하는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 아이템을 리턴해 준다 이런 의미인데 문법적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써지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넥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CSV 리더가 하나 이터레이터에 해당해요. 이터레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쭉 한 주씩 넘겨주는 그런 것을 해당하기 때문에 넥스트 하게 되면 첫 번째 여기 데이터의 첫 번째 이걸 넘겨주는 게 넥스트라고 하는 걸 호출합니다. 그럼 그 다음 또 넥스트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넥스트 그 다음에 퍼스트라고 책에는 없지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넥스트하고 또 데이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줄에는 첫 번째 라인이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라인이 계속해서 넥스트를 함수 사용할 때마다 데이터가 그 다음 줄을 넘겨주는 거예요.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print 헤더 print first
세컨드도 해볼까요? 프린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원을 시켜보면 그렇죠. 넥스트를 호출할 때마다 최초의 이제 CSV 리더를 통해서 파일에다 연결을 해놓으면 데이터가 첫 번째 라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넥스트를 한 번씩 호출할 때마다 그 라인을 넘겨주고 다음 라인을 가리키고 있고 또 넥스트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이 라인을 그 다음 라인을 넘겨주고 또 다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넥스트를 하게 되면 그 계속해서 쭉 데이터를 이제 넘어갈 수 있죠. 일종의 이제 이 포문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포문이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를 놓고 넥스트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전체를 끝에가 더 이상 리턴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넥스트를 호출해서 로우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분리돼서 헤더 부분하고 분리돼서 되게 좀 헤더는 뭐 출력 안 해주고 밑에 그 다음 줄부터만 출력하도록 하면 이렇게 문자 위에 보면 이제 1907년 10월 1일 데이터부터 시작되죠. 여기 이제 데이터 여기 프린터가 요거부터는 거예요. 헤더 부분은 헤더가 가리키고는 있지만 우리가 프린트를 안 하니까 디스플레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 첫 번째 라인이 요 부분이 그냥 헤더가 가리키고만 있을 뿐 실제로 프린트 되는 것은 그 다음 줄 데이터의 줄부터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 뭐 해당하는 뭐 CSV 리더에 해당하는 객체인 데이터가 뭐 이터럽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체크도 하고 문법적으로 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일단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만 이제 해보면 뭐 CSV라고 하는 모듈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dir라고 해보면 요런 많은 클래스들이나 또는 이렇게 그 함수들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썼던 것은 그 중에 리더라고 하는 함수죠. csv.reader 썼던 게 지금 CSV는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이런 것도 함수예요. 함수인데 밑에 있는 함수 그래서 뭐 리더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쓰는 라이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익히는 게 이제 그 모듈을 익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설명을 제가 다 드렸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것은 이제 그런 데이터로부터 무슨 정보를 얻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호기심, 어쨌든 뭔가 궁금한 거 알아내고 싶은 거, 뭐 관심이 있는 매력적인 데이터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이 언제 가장 더웠을까? 얼마나 더웠을까? 그럴지.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는 1년 중 언제일까? 기온 데이터로부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겨울에는 언제가 가장 춥냐? 12월이냐, 1월이냐, 2월이냐. 대구보다도 더 서울이 더운 날이 1년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뭐 기간을 줘가지고 몇 년 사이에 또 뭐 몇 월 달에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인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많은 경우 그런 빅데이터 분석인데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의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닛 2를 설명 마쳤습니다.